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한 식당의 대표 명소인 금강산 식당을 지킵시다. 25일 출범된 금강산 식당 지키기 준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29일 준비위원회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 금강산 식당의 건너편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금강산 식당이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맨해튼 방향으로 플러싱 노던 블루버드와 바운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이 버스 정류장 광고판은 앞으로 2달 동안 운영됩니다. 준비위는 이 같은 지원 홍보 안내 이외에도 금강산 식당 배상 판결 관련 항소심이 열릴 때 이번 판결에 따른 부당성을 알리는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향후 준비위원들과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이른바 금강산 식당 진실 밝히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갑니다. 금강산을 살리자! 금강산 화이팅! 어떻게 하든지 이 한식의 메카인 대표적인 우리 금강산을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특히 이제 뉴욕 타임즈 이런 쪽에 통해서 악덕 경영인으로 이렇게 이제 유승 사장님이 그동안에 많은 교포사에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장학금도 지급을 하시고 정말 한국 그 식당의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악덕 경영인이다. 좀 이미지를 바꿔주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표 식당인 금강산을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끔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뉴욕에 그래도 가장 명소인 금강산에서 또 금강산은 유 사장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소문난 분입니다. 그리고 뉴욕 시장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간 그 장소가 그렇게 어떤 불미스러운 노동법에 휘말렸는데 이걸 계기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뭉치고 또 우리가 좀 단합해서 제3, 제2, 제3의 이런 일이 없게 개몽도 하고 또 우리가 서포트 돼가지고 사인도 받고 이래서 이 금강산을 다시 지키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 사장님이 뉴욕에서 꽤 오랜 동안 참 열심히 일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부를 축적하신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마음을 너무 다치셨어요. 유 사장님 스스로가 그렇게 직원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명예를 다치신 거에 대해서 상심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플러싱 금강산 식당과 유지성 사장은 2012년 박모 씨 등 한인 직원 8명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맨해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267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금강산 식당의 종업원들은 지난 3월 26일 한인 동포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 금강산 식당은 일반적인 식당에서는 찾기 어려운 복지 혜택이 있다며 일부 언론에 소개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볼티모어 폭력 사태 사흘째인 29일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연대 시위가 곳곳에서 열려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사태의 진앙지인 볼티모어에서는 이날 오후부터 수천 명의 군중이 시내로 모여들어 대규모 항의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청년들이 주축을 이룬 시위대는 멈출 수 없다, 멈추지 않겠다, 살인경찰은 감방으로 가라고 외쳤다고 AF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기차역부터 시청을 향해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들끓는 민심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현지 한인들의 피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식품연합회에 따르면 식료품과 주류 판매점을 중심으로 한인업소 30여 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한인 3명에서 4명이 다쳤습니다. 한 명은 폭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병으로 맞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날부터 시작된 다른 지역의 동조 시위는
동서를 가로질러 번지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에서는 29일 수천 명이 모여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벌이다 이 중 12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시위대가 한때 차로를 점거하자 곤봉을 휘두르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또 보스턴에서는 500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청 앞에서 평화 집회를 열었고 워싱턴 DC에서는 차로를 점거한 거리 행진과 백악관 앞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30일 시청 앞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는 100여 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이다 몇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고 태평양 연안인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도 50여 명이 차를 막고 연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중부 지역의 휴스턴과 미네폴리스, 클리블랜드, 퍼크슨 등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이날 볼티모어 폭동에 대해 무분별한 폭력 행위라고 강한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가 빠진 아베 신조 총리의 29일 미 연설에 대해 일본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마시타 요시키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30일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다마의 핵심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등 표현을 인용하지 않은 데 대해 세계와 아시아 사람에 대한 메시지로 마이너스뿐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29일 미 의회 연설을 계기로 그가 다가오는 여름 발표할 전후 70주년 담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30일자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아베 담화 문구를 주목하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려가 이번 연설물에 별달리 반영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아시아의 청중을 의식한 말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고 무라야마 담화가 밝힌 침략과 사죄 등의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어 사죄를 포함하는 등의 타협은 하지 않고 처음부터 검토하고 있던 안대로 연설했다는 총리의 주변 인사의 전언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의회 연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향후 대응 전략을 고심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애써 회피,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다시 저버렸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본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베 총리가 미 하원 회의장에서 연설을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 형식에 정배 공식 반응이 나오기까지 무려 15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심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는 뉴욕의 맨하튼이 자칫 어두워지게 할 수 있는 규제 법안이 등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의회가 검토 중인 이 법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뉴욕시 내 상업용 건물이 밤에 비어있을 경우 외부와 내부 조명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4만 개의 건물이 영향권 아래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뉴욕시의 청사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알려지자 각 산업 분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밤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초고층 빌딩의 일부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크라이슬러 빌딩 등 뉴욕의 랜드마크의 전등까지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당과 가게들도 반발 대열에 섰습니다. 밤에 불이 꺼진 건물을 과연 경찰이 들여다볼 것이며 어둠 속에서는 절도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법안 옹호자는 기후변화 문제가 닥친 이제는 조명을 다르게 봐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 낭비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